오늘과 내일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최근 중국의 일반 가정에서 양초 주문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의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공장 가동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까지 지금 제한 공급에 나섰기 때문이라는데, 광둥성 일부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지금 하루만 전기가 공급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전력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중국이 호주와 갈등을 겪으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이 지금 금지돼서 석탄 발전소들이 가동을 줄였기 때문이다. 또 시진핑 주석이 내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내 고질적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발전소와 제철소 가동을 줄여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중국의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까지 끌어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이 우리나라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면 너무나 정말 싱그럽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홈페이지에 오늘 들어가서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난 5월 24일 이후에 미세먼지가 나쁨이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더라고요. 단 하루도 말이죠. 중국의 전력난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도 이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요즘에 이 파란 하늘과 이거 바꾸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코스피 지수가 답답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전력난 문제도 있고, 오늘 그래서 이 주제 가지고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거 한 6개월, 한 반년 가까이 진행한 것 같은데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자주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네. 자, 먼저 코스피 오늘은 조금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지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쇼 프로그램도 그 주가하고도 좀 이렇게 그 청취율이나 이런 게 많이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지금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주식시장,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예. 뭐 일종의 위험 자산이고요. 예. 사실 저희 같은 신흥국도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 예. 군에 해당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심지어는 뭐 미국 증시마저도 사실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고 그 다음 날 뭐 우리나라도 떨어지고 이런 예. 식인데요. 예. 사실 근데 금리만 놓고 보면 지난 3월에 이미 10년 만기 미국 국채가 1.7%를 찍어봤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정고점을 돌파한 상황도 아닙니다만은 예.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면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금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 결국엔 속도의 문제고요. 네. 주변 환경들이 보니까 이거는 또 예측치의 문제인데 분명히 인플레가 이렇게 일시적일 거라고 했는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가지 않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페드 의장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예. 것들이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예. 결국엔 위험 자산을 좀 비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요인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임팩트를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인플레가 어쨌든 우려는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네. 인플레가 사실 뭐 길게 간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그 어떤 실적이 반영되거나 성장이 뒷받침되는 인플레라면은 그렇게 뭐 경기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많은 거죠, 시장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뭐 기업 이익
그리고 예. 그것들을 반영하는 증시에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디플레 공포에 빠졌던 게 불과 한 2년 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예.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제 성장이 경기가 똑같이 가주면은 이건 아주 골딜락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인플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공급단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터로 잘 못 돌아오고 있고 예. 뭐 신흥국의 뭐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물류가 막히고 예. 이러면서 나오는 인플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렇게 썩 좋은 인플레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좋은 인플레라는 거는 물건이 하도 많이 너무나 잘 팔려서 그렇죠. 물가가 오르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따는 괜찮은데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인플레라는 점이 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적정하게 같이 보조를 맞춰주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제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는 그렇군요. 것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테이퍼링은 이미 사실은 이제 좀 지난 이슈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좀 시장의 시선은 좀 지겨워요 그 얘기. 네. 뭐 금리로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예. 더 지금 파급력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거죠. 골디락스라는 거는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주 딱 좋은 정도. 딱 좋은 정도로 계속 예. 가는 경기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지금 있습니까? 아, 저는 뭐 남은 기간 중에 시장이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반도체, 예. 혹은 최근에 이제 순위를 급격하게 끌어올린 뭐 인터넷 서비스 업체 예.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크게 올라줘야 지수도 같이 움직일 텐데 예. 지금 반도체는 좀 피크아웃 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PC 수요가 좀 꺾이면서 예. 반도체 시황도 뭐 슈퍼 사이클 뭐 몇 개월 전까지는 그랬지만 아. 이게 뭐 미니 사이클이 될 거다 해서 지금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로 가다 보니까 예. 반도체 주식이 힘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거에 대안으로 이제 파죽지세 뭐 네이버 카카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예. 또 지금 불확실성에 다시 봉착을 한 상태다 보니까 예. 결국은 뭐 크게 끌어주는 곳들이 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뭐 밑에 종목들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시장 전체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적고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중에는 결국엔 개별 종목 장세로 갈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산운용사에 계시는데 그렇게 솔직하게 그냥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뭐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으셨네. 예.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볼게요. 어차피 다 이제 여기 경제쇼 듣는 분들도 많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초보자분들도 그런 것 많고 같습니다. 주식 투자도 초보자분들이 많아요. 예. 주식 투자를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한다면 아니 지금 계속 했던 분들도 지금 어떻게 새로 한번 투자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말리고 싶습니까? 권하고 싶습니까? 저는 개별적인 아이디어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좋아질 것 같다. 어떤 산업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양상이었었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그닥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좀 보고 있던 종목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그냥 또 부딪히기에는 또 대외적인 불확실성들이 꽤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굵직굵직한 뭐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추어들이 해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난이도가 좀 높은 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 최준철 대표님은 헛소리하는 분 아닙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팬분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 주셔서. 자, 환율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환율이 지금 거의 1,200원 가까이 지금 올라가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어떤 영향이 지금 있는 겁니까? 네. 환율을 단계 결정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미국의 달러가 얼마나 강세냐. 그러니까 강세면 우리는 약세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의 경기 그리고
금리가 높을수록 미 달러가 강해지고요. 예. 혹은 아주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 또 달러를 찾기 때문에 예. 그때 강세 요인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달러 강세라기보다는 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가 이제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저 환을 바꾸고 하는 건 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예, 외국인 예. 투자자들 예. 혹은 우리나라의 수출,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들이는 예. 기업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를 중국이랑 엮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전망이 좀 불투명하거나 이슈가 생기면은 원화가 같이 위안화랑 연동돼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시끌시끌한 홍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예. 같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이탈시키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요소들이 거의 다 합쳐져 있다고 예. 보여지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많고 예.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 상황들이 꽤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요즘 힘든 상황이지만 예. 사실 수출 대기업들은 지금 뭐 꽤 환경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환율까지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이 당연히 더 그렇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사실 더 좋아지기 때문에 예.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무한정 올라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수출 기업들이 다시 원화로 이 정도가 고점이다 하고 바꾸면은 예. 또 다시 진정되고 그 정도의 박스권 정도를 보일 거라고 지금 박스권의 한 상단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그 뭐 우려된 걱정스럽다기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수출 대기업들의 환율이 지금 호재지만은 가뜩이나 내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더 그 어려움에 좀 그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네.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사실 최근에 화두는 이거는 뭐 개인 분들 뭐 혹은 자영업자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는 소위 말하는 좀 큰 기업들도 예. 사실 요즘에는 다 이 물가 그리고 원가 예. 결국에는 합쳐서 나타나는 인플레 네. 이런 부분들을 몸으로 지금 엄청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한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 예, 예. 그러니까 하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 원자재가가 모든 원자재, 심지어는 에너지비 모든 예.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거를 환율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버퍼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그대로 예. 그걸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그걸 몸으로 느낄 정도로 그 인플레 원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인플레를 몸으로 느낄 정도라면은 아직까지 국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뭐 2% 안팎에서 좀 되잖아요. 네. 그 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 정도는 보여지는데 뭐 다음 달에 발표되거나 그러는 인플레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뭐 공공요금부터 해서 예. 뭐 최근에 뭐 우유값도 오르고 예. 일단 기름값도 오르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름값도 오르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했겠지만 예. 한은에서도 금리 인상을 좀 선제적으로 가져간 예. 게 예. 결국 인플레이션이 정도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만은 지금 저는 거의 이거는 현실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힘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가 부담 요인을 가격에 전가를 시켜서 예. 본인의 이익을 이제 사수하는 거고요. 예. 그 능력이 이제 모자란 이제 경제 주체들은 좀 그 원가 부담을 좀 안아야 되는 예. 여기도 사실 이제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사실 저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센 놈을 찾아야 되는 상황, 판가 전이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전이? 쪽,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원가를 전이할 수 있는 정도. 이게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소비자를 대상으로서 힘이 예. 있다는 예. 얘기인데 이런 쪽으로 섬세하게 골라야지 예. 이익이 깨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매출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익이 안 나는 상황들이 예. 기업 실적을 보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여기 주가는 이제 기업의 이익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예. 이익이 쪼그라들면은 주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골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을 지금 그 이슈가 크게 두 가지 미국의 테이퍼링 문제가 있었고 네, 금리 인상. 예. 금리 인상, 네. 미국의 금리 그리고 또 중국의 지금 어쨌든 헝다그룹 부동산 개발업체가 부도가 아직 난 건 아니죠. 네. 부도 위기가 계속 솔솔 나면서 이게 영향을 줄 거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국 헝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봤을 때 큰 영향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슈가 크게 터지면 예. 저희한테 갖고 있는 몇 가지 그 트라우마들이 자극이 되는데 아하.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IMF가 이제 저희 예, 예. 머릿속에 이제 내리에 박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리먼 예, 브러더스 사태. 그렇죠. 요거를 이제 리먼 브러더스, 중국판 리먼 아하. 브러더스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뭐 그 견해에는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이건 좀 개별 기업의 이슈라고 보셔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동산 회사가 한때는 부동산 경기를 아주 잘 읽어서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었던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이 회사가 의사결정을 잘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줄 알고 예. 땅을 대거 빚을 내서 사들였는데 예. 이거를 분양하고 건설을 하려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스탠스를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부동산 이대로는 안 돼. 아. 그리고 부채 많은 애들은 부채를 줄여야 돼. 네. 이렇게 나오니까 예상한 시나리오들을 안 흘러가면서 예. 헝다가 지금 위기를 맞게 된 거지. 예. 모든 지금 부동산 회사들이 헝다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 개별 기업이 실수를 한 이슈고요. 아하. 근데 어쨌든 결과는 이 큰 회사가 예. 이제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예. 그래도 중국 정부는 대부분 이제 국유 기업이 많고 또 은행도 사실상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 이 정도의 개별 기업 이슈는 리만 예. 중국판 리만까지 그렇죠. 가지는 않는다. 컨트롤할 수 있는 아, 미국이 당시에 리먼 브러더스뿐만 아니라 거의 뭐 AIG부터 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 거지. 그렇죠. 사실 한두 기업 예를 들면 롱텀 캐피탈 같은 경우는 97년에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 수습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습이 될 텐데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천명해왔던 굵직한 두 가지 방향이 하나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도태시키겠다. 예. 나 이제 냉정하게 할 거야. 예. 나한테 이제 기대하지 마라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이대로 안 돼.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눌러야 돼. 예. 라고 했는데 이 헝다를 살려주면 두 가지를 다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단기에 해결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중국 정부가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슈가 강도가 세다기보다는 예. 좀 질질질질 끌릴 만한 상황이 전개가 될 거다. 예. 결론적으로 저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그 전병서 소장이 이제 중국 경제연구소장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이거 안 된다. 이제 다 그 부동산 대출 같은 거 다 줄이고 그 규제하는 쪽으로 간다 했는데 네. 헝다는 그거를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한 개 기업만 원래 그렇죠. 중국 속담에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다 예. 누워야 된다 했는데 예. 헝다그로만 반대로 누워서 네. 이때 베팅해서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오판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대우 문제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지 않게 이제 세계 경영을 벌리다가 좌초를 한 케이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최대 주주 회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결과인 거고 항상 그런 문제는 근데 과거에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크게 예. 실수를 하는 예. 이런 또 아이러니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뭐 트라우마라고 하셨지만 예. 그 트라우마가 제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는 네. 리만 브라더스를 통한 그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네. 바로 전날까지도 미국 금융당국은 이거 아무 문제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이거 반나절이면 다 커버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성 위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이는 예. 사실 헝다 같은 경우는 뭐 부채 규모를 들으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350조 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중국 전체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은 그렇죠.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당시 리먼 사태 때는 정책 당국자들도 이게 파생으로 얽혀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 겪는 일이었었거든요. 그것도 몇 년간의 누적이 돼 있었고. 예. 근데 이거는 뭐 파생과 연관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딱 요 정도 파악된 규모가 터지는 거지. 리먼 브러더 사태 때처럼 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파생이 꼬리를 물고 엄청나서 이건 손을 못 대겠다 정도의 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 전력난 문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네. 뭐 얘기했지만 요즘 사실 파란 하늘 보면은 이게 중국 전력난이 큰 역할을 했구나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관관계 상당히 큽니다. 아직. 그래서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거 참 난감하긴 한데 일단 중국 전력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네. 경제 성장률까지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까지 지금 끌어내린다고 하는데
발생한 원인이 일단 좀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은 전력 생산의 68%를 예. 석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호주가 그 코로나의 진범이 중국이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먼저 말하니까 호주가 동조했죠. 아, 예. 근데 미국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호주를 예. 때린 거죠. 예. 그러면서 가장 얘한테 타격을 줄 만한 조치로 이제 제 석탄 사지 마 예.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는데 예. 그런 결정이 단기에 뭐 전기 공급이 모자라고 발전소를 못 돌리고 이렇게 되진 않고요. 네. 그게 점점 이제 영향을 주다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봉착을 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석탄 재고일수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뭐 2주일이라고 하던데. 네. 그리고 호주산 석탄이 또 굉장히 양질의 가성비가 좋은 석탄이기 때문에 유연탄이죠 거기는. 네. 이거를 국내에서 뗀다고 해서 그 정도의 열량이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예.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수력 발전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가물어 가지고 수력 발전이 또 제대로 못 받쳐줘서 그렇다. 아. 예. 그 문제가 겹쳤다. 예.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거 이제 자연에게 이제 탓을 돌리는. 근데 이제 인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이제 탄소 중립하고 예. 갑자기 환경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디테일이 없이 예. 갑자기 모든 거를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전력이 모자라게 돼버렸다라고 인민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로의 지금 주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은 맞고요. 예. 뭐 선양에서 신호등이 안 켜져서 뭐 교통이 마비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런 게 현실인데 여전히 중국이 제조업 전 세계 이제 제조업 역할을 맡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희가 멈추면 가뜩이나 인플레가 걱정인데 예. 인플레를 더 자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혹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는데 예. 크리스마스 때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건 예. 소비자도 고통이고 유통업체도 고통이고요. 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두려움을 조금 자극하고 있고 전기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이게 저축이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그렇죠.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거를 쓸 수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비축이 안 되죠. 예, 전기는. 그때 전기가 있어야지 그걸 예. 적절하게 써서 수요 공급을 맞추는 건데 예. 지금 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당장 이제 때려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중국 정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를 좀 줄이고 예를 들면 밤에는 불 켜도 되니까 낮엔 켜지 말자든지 예. 이렇게 지금 억지로 공급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전력난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중국에서야 뭐 전기가 가정에서 양초를 키든 뭐 그거야 뭐 중국에서 그쪽 알아서 동네 할 얘기고. 거고. 예. 지금 뭐 오늘도 신문 기사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는 올 겨울에 스마트폰 품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게 어쨌든 중국에서 만들질 못하니까 돌고 돌아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에너지 문제 그런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영국도 지금 그 천연가스가 뭐 대란이라고 네. 하는데 영국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유럽은 네. 그 아시아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습니다. 높죠. 네. 아, 그리고 예. 모자라는 것들은 서로 예, 비리지. 서로 이렇게 예. 교환하고 유럽 사실 땅덩어리의 좀 예.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가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가지고 영국이 예, 풍력 발전, 이게 북해에 돌아가는 이 풍력이 못 돌아가지고 예. 이 전기가 모자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전력 공급이 떨어지면 예. 다른 걸로 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재고로 쌓을 수 있는 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통 상황에서 일단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일단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돌리거나 예. 북해산 천연가스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또 급등하게 되고 예. 또 항상 이런 자산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 게 실수요뿐만 아니라 예. 예상치가 물건 수요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가 못 구하고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은 또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사고 예. 뭐 투기도 하고 공급자도 그렇겠네요. 가격을 올리고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그 집단 지성들이 이렇게 작용해서 예. 역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가 폭등을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천연가스가 영국에서 그렇게 폭등을 하면은 네. 국내에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 거 국내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국내 산업이나 관련된 산업 이런 데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천연가스를
써서 예. 발전을 하고 그리고 난방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한 곳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연탄 쓰고 기름 보일러 쓰다가 예. 어느 순간 도시가스로 다 예. 바뀌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가스 사회입니다. 사실 예. 우리나라는. 아,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그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장기 예. 공급 계약을 맺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예. 당장의 영향은 주지는 않지만 예. 서서히 이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예. 지금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가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네. 결국에 돌아오는 계약들 아니면 예. 스팟으로 끊어오는 그 가스 같은 경우는 예. 높은 값을 치르고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네.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즌이 겨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겨울에 예. 따뜻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엄청나게 전세적으로 추워버리면은 예. 이건 뭐 천연가스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예.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도 지금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점이 예상된다면은 천연가스 관련된 우리나라 산업군이나 이런 쪽의 그 주식시장은 좋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약세장에서도 가스 관련주들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주가가 꽤 좋았고요. 이미 견주하게, 반영해서 예, 이미 어느 영국의 정도는 천연가스를 보고. 그러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지금 예. 미국산부터 해서 예. 천연가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예. 대표적으로 시세가 안 좋았던 자산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도 있었고 예. 계속 내리막을 타던 예.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내리막을 타니까 개발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느니까 더 가격 인상폭이 더 커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도 에너지 뭐 가스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예. 안정적인 사업이라서 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SK 지주회사 예. 그러니까 SK E&S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분율이 이제 90%인데 예. 이 회사가 미국에 있는 LNG 광구도 가지고 있고요. 예. LNG를 수출하는 포트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넣어놓을 수 있는 직도입 탱크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들을 발전소나 혹은 도시가스를 통해서 내보내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도시가스 업체이자 우리나라의 최대의 민간 발전소입니다. 가스를 떼는. 예. 그러니까 LNG와 관련해서는 뭐 위부터 아래까지 모든 전부 수직 다 계열화를 있네.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진정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 중국 펀드 그동안 이게 수익률이 좋았다면서요. 근데 요즘은 또 이게 중국 그 펀드 이게 울상이라고 하는데 중국 투자 어떤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저희 중국 직원들이랑 예. 많은 토론을 좀 해봤는데 예. 일단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저희 중국 직원들은 예.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양카가 너무 심하고 예. 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미리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너무 나중에 가서 혼란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거를 건드리는 거는 맞다. 네네.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한다. 예. 하지만 역시나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 디테일 혹은 예. 속도, 방법 이런 거에서 너무 극단적이고 예. 그 극단적인 행동들은 투자자들을 위축시키거든요. 예. 그냥 불확실성인 거니까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니까 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시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꺼려질 수밖에는 예. 없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중국 시장의 투자에서는 좀 재미를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예.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예. 그리고 중국 정부도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쓰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작용 반작용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속도 조절하거나 뭐 그 정도 타이밍이 되면은 다시 좀 낮은 주가 수준에서 중국 투자를 재개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네. 같고 뭐 그렇게 솔직한 얘기를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믿음이 막 뿜뿜 갑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도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 이게 주가가 빠지거나 시장이 빠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면은 예. 본능적으로 좀 사고 싶습니다.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래서 접근을 해봤는데 중국은 그렇게 단정 짓고 바로 액션을 옮기기에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그렇군요. 같네요. 그 국내 증시에서 어쨌든 그 BBIG라는 그 종목군이 하여튼 한 유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리고 게임 이렇게 4개 종목군이. 근데 이 중에서 지금 2차 전지 산업 이쪽이 지금 그 성적이 좋잖아요. 네. 물론 2차 전지가 미래 산업이니까 좋은 건데 다른 데 비해서 이 다른 종목 다른 데 바이오나 뭐 인터넷 게임 이것도 다 미래 산업인데 네. 2차 전지가 특별히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 이유는 뭔가요? 전기차의 시대는 결국에는 올 미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그걸 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전기차로 바꿔 타고 있는데 예. 내연기관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예.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기차로서 좋아요? 전기차로서의 어떤 예. 장점들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 워낙 오래 탔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단점들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뭐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떤 공급자 단에서 예. 계속 계속 내연기관은 줄이고 예. 그럼 결국에 전기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 뭐 상식적으로 예. 배터리 수요가 늘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이 그렇죠. 내러티브가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는 거고요. 예. 바이오나 인터넷이나 게임에 비해서 2차 전지는 비교적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명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이오 산업이 좋을 것 같다. 미래에 다들 수명 연장의 꿈이라고 하지만 막상 종목을 찾아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뭘 사야 될지 잘 모르는데 2차 전지는 그냥 배터리에 들어가는 기본 구성 요소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분리막, 동박, 뭐 예. 전해 이런 것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예. 아무래도 배터리 강국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본인들도 수요가 늘 걸로 보고 예. 계속 이제 투자하고. 공시들을 투자하는 공시들을 내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어차피 내러티브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주가를 자극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이 BBIG 중에서 가시성이 높고 수혜 종목이 명확하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 하면은 어쨌든 그렇게 그 앞으로 이게 대세다 갈 방향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또 강국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지만은 그동안 사실 악재도 많았잖아요. 네.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GM 그 불나고, 예. 불나고 그 리콜 대규모 뭐 조 단위에가말로 네. 이 리콜도 있고 악재가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좋다가 꼭 한 번씩 터지는데 앞으로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망. 배터리뿐만 아니라 예. 성장 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결국에 잔디밭만 시간 있는 게 기다리면 아니라. 이렇게 가지만 예. 그 길이 예. 우리 마치 인생처럼 예. 순탄한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좋았던 희노애락이 담기면서 예. 결국에 이게 주가의 큰 변동성을 타면서 예. 결국에 이 지점에 도달을 하거든요. 예. 배터리도 거의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 예. 상당한 이슈들이 있을 건데 예. 그러면서 옥석이 가려지고 예. 누가 진짜 승자인지 예. 진짜 최종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지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인지 소재 중에서도 어떤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지 예. 이런 것들이 가려지면서 최종적인 승자가 최후의 가시를 가장 크게 가져가는 형태가 될 텐데 지금 장담을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상장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예. 답안지가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배터리 만드는 일단 제조회사는 이제 크게 3개고 네. 나머지 소재 부품 산업들이 굉장히 그 밑에 많이 깔려 있잖아요. 일단 메이커 그 네. 세계 대기업군 이쪽에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잔디밭만 있을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 진창에도 이번처럼 이렇게 빠지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좋은 방향, 네. 올라가는 방향 이쪽으로 가는 거는 확실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예. 이제 주가가 매출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그러니까 산업이 커지고 매출이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이 커지고 그럼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긴 시기열로 보면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이익.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까서 이익이 나오는 그 최종적인 이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는 내가 왕창 만들었는데 예.
코발트나 니켈이나 이런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하면 배터리 만드는 회사는 돈을 벌 수가 없는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 팩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우리가 백열등에서 LED를 드디어 쓰게 됐고 과거에도 그런 예측들 많이 했습니다. 예. LED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핫하던 시절도 있었고 우리 뚱뚱한 모니터 쓰다가 요런 이제 LCD 모니터로 바뀌면서 이것도 결국에는 올 미래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럼 그때 각광을 받았던 LED 회사와 LCD 회사들이 다 떼돈을 벌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소비자들 좋은 일만 시켜준 시대를 바꿨지만 남는 건 없었던 예,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교적 최종 단계보다는 예. 좀 더 팩터가 단순한 예. 그러면 쉽게 만들 수 없고 쓸 수밖에 없으면서 좀 독점적인 소재를 만드는 그리고 양을 쫓아가는 양이 늘면 내가 이익도 늘어나겠죠. 예 매출이 늘고 내가 이익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예. 소재 업체 위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저희는 강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잘 추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그 중요한 얘기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성장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다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나는 누가 위너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그냥 예. 산업 전체를 사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 2차 전지 ETF를 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몇 군데는 망하겠지만 예. 몇 군데가 대박치면 전체적으로는 올라갑니다. 예.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잃으면 마이너스 100%고 예. 잘 되면은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몇 개 난 걸 무한대 몇 개가 소화해 주면 ETF도 올라갑니다. 예, 예. 그런 전법을 쓰거나 예. 아니면 철저하게 공부해서 나는 이 소재, 이 소재는 얘밖에 못 만들고 늘 수밖에 없고 이익도 충분히 날 이익률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년하고 이제 올해 초까지는 이게 사실 굉장히 강세장이었잖아요. 네. 뭐 너도 나도 다 주식하면 무조건 다 일단 손해는 안 본다 이런 뭐 일종의 뭐 믿음 확신 같은 게 있었던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악세장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기를 올해 이제 그렇게 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이런 때 맞서는 어쨌든 투자자들 그럼 이거 다 손 털고 나와야 되나?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불안감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세,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작년은 좀 예외적인 상황. 예.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시험을 치고 오면 예. 저희가 체크하는 게 그 시험의 난이도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험 쉽게 나왔니 어렵게 나왔니. 근데 쉽게 나왔는데 얘가 잘난 척을 하면 저희가 좀 누르잖아요. 예. 작년은 시험이 쉽게 나왔던.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웠다. 시험으로 네. 치면 용기가 있으면은 벌 수 예. 있는 시장이었는데 예. 이게 마치 어느 정도의 대기권까지는 그냥 쑥 올라가도 그 이후부터 대기권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점이라고 하는 게 올 초부터 사실은 이제 그 지점에 이미 빠르게 도달을 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 연초부터 이건 뭐 프로들의 장세지 아마추어가 돈 벌기엔 좀 쉽지 않게 흘러갈 거다라고 제가 좀 누차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작년이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예. 그러면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다른 재테크를 할 만한 게 있냐면 뭐 딱히 그런 것도 지금 안 보이는 상황, 예. 대안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철저하게 공부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추려내고 예. 그 회사가 좀 쌀 때 거래될 때 사서 예.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일었을 때 팔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한다. 네. 그 과정을 반복하려면 사실 그게 거기만 다 매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세상에 이제 공짜가 없는 법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자녀들 얘기를 하면 아빠 제가 공부는 좀 하기 싫은데 예. 시험 성적은 좀 잘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희가 좀 마음에서 이렇게 욱하는 이게 올라오는 것처럼 얘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지처럼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예. 그런 기대를 하세요. 예. 나 직장 생활도 바쁘고 공부도 예. 하기 싫은데 예. 주식으로 돈은 좀 벌고 싶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는 행동이 EBS를 틀어놓고 예. 계속 그 수능 출제 경향 이런 것들 이제 예. 애가 봅니다 계속.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예. 이러는데
시험 성적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결국 국영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경향 공부를 많이 한다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시험 출제 경향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작 중요한 기업에 대한 공부 예. 그리고 이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그리고 그걸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예.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케이스를 그닥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 사실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지 공짜 점심을 기대할 만한 그런 장세는 아닙니다. 아까 저희도 서두에 말씀을 너무 복잡하고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은 화천대유 같은 회사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런 댓글도 지금 올라오네요. 좋은 부모님을 힘 있는 부모님을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좀 그 얘기를 해 주셨지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그럼 프로시니까 아까 아마추어는 돈 벌기 힘든 그야말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프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섹터에 좀 관심을 갖고 그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예.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훨씬 똑똑하고 예. 뭐 그리고 뭐 공부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강조했지만 예. 그러면 공부 양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냐면 사실 그것도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투자에 연결하는 그런 객관성과 강단 예.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잘 나가고 카카오가 잘 나갔는데 이 주가가 빠지면 예. 빠질 요게 조정을 받을 때 이걸 삽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샀었어야 되는데 못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해야 될 일을 주로 오늘 하는 경향들이 그런 있습니다. 의미에서. 네. 그런데 정작 올해 같은 시장 경향만 보시더라도 삼성이 장장이 잘 나갔죠. 예. 근데 올해 많이 오른 종목은 뭐냐면 포스코 이런 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들은 포스코 화학주 이런 것들을 올 초에 많이 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좀 별로였지만. 예. 그리고 이 기업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 약간 피크아웃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간극을 메우려면 좀 새롭게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평가 종목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낙인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얘는 안 돼. 얘는 안 올라. 얘 안 오르는 이유는 이런 게 있어. 예. 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계속 그 불변하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예. 그 바뀐 걸 과거의 이미지와 낙인을 잊고 새로 들어온 객관적인 정보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예. 이게 사실 프로페셔널이 해야 되는 일이고 제가 추구하는 바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 은행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 그러니까 은행 하면은 일단 반응이 좀 고리타분한데. 예, 고리타분하고 예. 뭐 주가도 별로고 예. 제 뭐 이익은 잘 나왔지만 주가도 안 되고 그냥 만년 저평가에 돈 많이 배당이나 벌면 좀- 정부가 간섭하는 예. 뭐 그런 거 아니냐. 예. 라고들 하시는데 그거 과거에는 맞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도 안 좋았죠.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였거든요. 예. 금리가 내려가니까 은행은 좋지 않다. 정부가 간섭하니까 배당도 마음대로 못 주고 좋지 않다. 예.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은행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고 치면 예. 반대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요소가 해결되면 주가는 올라야 됩니다. 예. 예. 근데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예. 거기에 최근에 취임하신 금융위원장께서 예. 금리 결정부터 배당까지 예. 자유를 주겠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여라. 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규제를 좀 완화할 뜻을 비춰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다들 은행에 접근을 안 하니까 굉장히 쌉니다. PER이 거의 3배에서 한 4배. 그리고 뭐 장부가 수준에 못 미치는 건 절반도 안 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한 5% 후반에서 한 6, 7% 정도까지 나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떼돈을 벌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대출을 못하게 하고 있지만 예. 대출을 못하게 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 그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출은 이미 많이 나가 있고 이분들이 신규로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어쨌든 대출을 유지를 할 거고요. 이자를 예. 꼬박꼬박 내시고 예. 그리고 그거에 담보물이 되는 부동산도 많이 올라 있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은행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잣대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백미러를 보지 말고. 네. 은행 같은 이런 좀 고리타분하고 좀 안 좋았던 데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포착하셔야 된다. 이런데 이제 저는 수익의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네요. 그거 정말. 그럴듯하지만 막상 사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 은행이 그래서 모두가 이런 변화, 좋아지는 변화에 동조하고 예.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예. 그럼 그때 사시거든요. 예. 저희는 그때 팝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런 것들을 액션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안타깝고 사실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이유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좀 제가 힌트라도 좀 드려서 예. 좀 더 낮은 지점, 예. 시장에서 좋은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네. 좋아지는 시점까지를 이걸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주식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주식이 돈을 벌어주는 되게 귀여운 그런 존재가 될 텐데 거꾸로 하시다 보니까 예. 예, 항상 좀 안 좋은 추억으로 예. 주식 투자를 끝내시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 사실 저는 최근에 카카오나 삼성전자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는 게 어떤? 백미러를 보고 투자를 백미러를 하셨던 봤다. 셈인 거죠. 아, 예.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네. 백미러를 보고 투자하다 보니까는 그런 이 결과가 나왔다. 안 좋은 저점 매수, 결과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백미러를 보고 있는 아마추어들이 저 같은 아마추어도 지금 은행주는 그럴듯하네. 그건 진짜 그렇겠네라는 생각이 막 고개가 절로 끄떡끄떡해지거든요. 또 한 가지 섹터를 하나 좀 더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보험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은행, 보험 둘 다 밸류에이션 정말 낮거든요. 예. 네, 싸고. 예. 근데 내재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손해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예. 요즘 50km 이상으로 차도 못 달리게 하고 예. 그리고 백내장 수술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는 데들 좀 잡기도 하고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병원을 많이 안 가시니까 예. 보험 청구도 그만큼 적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비용 요인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내후년에 IFRS 17이라는 이제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손해보험, 특히 손해보험의 이익이 급격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앞두고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뭐 배당주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의 어떤 싼 밸류에이션 수치를 보고 있어서 근데 사실 이 금융주, 은행이랑 보험이 개인 투자에 접근하기 좀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회계도 좀 어렵고 예. 뭐 돈을 버는 방식도 물건 팔아서 버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NIM도 알아야 되고 손해율도 알아야 되고 뭐 합산 비율도 알아야 되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예.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은행이나 보험 둘 다 지금 딱 또 금리 인상기에 네. 적절한 그런 투자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피해되는 섹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백미러 보고 또 그 투자하기 전에 네네. 백미러 보지 말고 이거는 피해된다라는 거는 어떤 예. 섹터를 좀 말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너무 득을 봤던 회사들이 예. 좀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프로들의 시선은 리오프닝으로 이미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게 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리오프닝을 지금 미리 좀 사놔야 된다. 예. 그래서 뭐 항공주라든지 지금 레저주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조금씩 프로들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여전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좋았던 그런 회사들을 예.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완전히 사람들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전제하에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뭐 바이오, 뭐 반도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서비스 지출을 해야 될 거를 예. 물품 구매를 하면서 소재 업체들의 그렇죠.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이미 뭐 피크아웃 때문에 많이 조정을 지금 받은 상태고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반도체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집에서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PC 수요가 좋았는데 예. PC 수요도 이미 뭐 작년에 산 거 쓰면 되니까 네. 이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나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 상황들이 거꾸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았으니까 저번에 샀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또 백미러를 보시면은 좀 위험할 수 있고 예. 오히려 차라리 그러실 거면 그냥 리오프닝주를 보시는 게 예. 저는 미래를 다루는 이런 일에서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로 수혜를 받던 주식을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올라서 아유 못 산 게 아쉽다. 그 뇌리에 계속 박혀 있었다가 그 백미러를 보고 조금 지금 코로나가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조금씩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때 그 백미러를 다시 보면서 네. 지금 사야겠네. 네,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